안녕하세요. 에볼루션 마인드 세 번째 강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년 이상 유튜브 강좌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동서양의 다양한 종교, 신화 같은 걸 연구를 해서 인간의 영적 진화 과정, 그것이 우주 변화의 원리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요소들을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가 공울영부 빈모말상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빈모말상. 그런데 이 빈모말상화 활성화 과정이 이제 영성개발 과정이라고 그러죠. 영성개발. 그런데 이런 영성개발 과정이 사실은 인류 전체적인 평균적 수준보다 좀 의식적으로 좀 높은 단계에 있는, 그걸 제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몸에 7개 차크라가 세팅이 돼서 가동이 된다고 볼 때에 대개 4번 차크라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체험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이제 그 정도 달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거라,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사실 소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류는 주로 4번 차크라 아래쪽에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90% 가까이가 거의 인류가 요 정도 레벨 아니겠냐, 제가 이제 평가를 제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겪는 거는, 이런 분들은 영성적 관심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심리적 문제들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공황장애라든가, 뭐 불안증, 우울증이라든가, 공포, 두려움 같은 것들, 각종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서로 어그러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심리적 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심리적 과정에서의 어떤 치료가 바탕이 돼야지 또 이 영성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중반에 들어와서야 많이 내리게 된 결론이고, 그래서 이 심리적 단계에서 충분한 성숙이 돼 있지 않은 분들이 영성이 발현되는 윗단계 차크라를 오픈하는,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굉장히 카오스 상태, 혼돈 속에 빠지면서 이제 오히려 더 깊은 질병으로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통 이제 통합 과정이라, 여기서 초월 통합 과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문제는 켄 일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혼론홀라키라고 하는 과정이다. 혼론홀라키 과정을 했던. 그래서 요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로 올라갈 때 점핑하는 거거든요. 도약하는 건데, 이 도약의 과정에서는 초월하는 거잖아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하는 게 밑에 걸 제거하면서 초월하는 게 아니라 아래 거를 통합하면서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서 초월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통합이 되기 전에 두 개의 요소가
3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 이수가, 그러니까 통합되기 전엔 이수인데 초월이 되면 이제 삼수가 따로 올라가는 거니까 3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원성적인 것이 둘로 나눠진 것이 통합이 될 때에 3으로 나갈 때 그것이 질적으로 변화한다는. 그러니까 이전에 2의 요소가 3이 될 때는 질적으로 변한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지만은 밑에 요소들을 다 포괄하면서 변한다. 그래서 초월 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초월 통합의 그 과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초월 통합을 하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하위 단계를 포함하면서 위로 나가는 이런 과정을 그 혼론홀라키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켄일버라는 이 사람이 이제는 그 학자가 굉장히 의식 심리학계, 그 영성계의 그 아인슈타인이다 이렇게 불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켄일버라는 분이. 이분이 이걸 잘 구조화해냈어요. 굉장히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눠서 볼 때, 태고 생리적 단계에서 마방 안정감 단계로 초월 통합하고 다시 마방 안정감 단계에서 신화 종교 단계로 초월 통합하고 이렇게 초월 통합해 나가는. 이렇게 나가면서 성장시킨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에고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그 영성 개발 과정을 좀 더 심리적 단계로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치유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초월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지도를 이제는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그것이 성격 이론, 성격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격을 한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로드맵을 이렇게 구성해 나가게끔 일종의 자아성장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자아성장. 그래서 자아성장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는 자아 성장을 위한 어떤 지도, 그러니까 맵이죠. 맵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아 성장,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 성장 지도를 스스로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해서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그러려면은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성격을 9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또 이 심리 영성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애니어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초월 통합 애니어그램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아성장 지도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런 거를 제안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근데 요 개념이 저 혼자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는 이쪽 분야에 굉장히 공부가 깊으신 분이 유암 선생이라고 해서 유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같이 지금 요즘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앱을 개발해서 앱 아시죠? 휴대폰에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데 다운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쓰면은 자아성장 맵을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자신의 기본적인 성격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양한 성격들을 통합해 나가는 그러면서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성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심리적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해 상반기에는 프로그램이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론 강좌라고 할까요? 그거를 구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에볼루션 마인드의 강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 전에 우리가 심리적 단계를 공부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서양에서 주로 이렇게 발전해온 심리학 분야를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심리학. 물론 이제는 이 강좌 중에 우리 동양에도 그런 심리학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도 그래 동양 철학도 재구성해서 특히 유교에서 얘기하는 심성론을 가지고 심성론이나 불교의 유식론 같은 것들을 원용을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사실은 이거를 어떤 심리 치료라는 어떤 그런 정신 분석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심리적 심리 문제가 과학의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된 거는 서양 쪽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한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1900년에 냈으니까 사실은 120년도 안 됐죠. 예, 굉장히 일천한다. 그러니까 심리학 연구가 일천하다 그러는. 그래서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하면은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프로이드에 대해서 한 2개 강좌로 좀 살펴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1856년에 1939년이니까 그리고 융은 1875년에서 1961년 아들러는 1870년에 1937년이니까 융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오래 사는데 그러니까 근데 프로이드의 거의 융도 한 6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고 아들러도 공부를 했으니까 제자들이나 비슷해요. 프로이드한테. 근데 프로이드의 제자들이지만은 프로이드를 벗어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독창적인 심리학적 세계를 개척해 나갔기 때문에 심리학의 3대 거장이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프로이드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프로이드가 상당히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환멸을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잘못 해석을 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면에는 정확하게 해석을 한 건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살아온 과정 자체, 자신의 기본적 성격 구조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런 이론에 투사가 돼가지고 이 프로이드가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기괴한 이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론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었다고는. 그러니까 어떤 성적 에너지로 이렇게 본 것은 상당히 무의식의 에너지를 성적 에너지로 본 것은 통찰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푸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전체적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그 학문 자체가 좀 협소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협소하다 보니까 오히려 왜곡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과는 좀 먼 왜곡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좀 제가 이제는 보이는 거죠. 그리고 아들러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는 이분의 심리학을 얘기할 때는 개인 심리학이라고 했나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다라고 이렇게 개인 심리학.
근데 아들은 뭐 제가 뭐 아는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이 뭐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딱 보면 그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이렇게 보고 이분이 주로 본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행위의 동기를 열등감으로 이렇게 많이 봤는데 열등감. 열등감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게 그 이유.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왜 열등감을 갖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그 이치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그 인간이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열등감을 갖고 있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용기를 낸다. 뭐 이런 개념, 불안하기에 나는 용기를 낸다. 뭐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사실은 그 열등감,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책감이나 열등감 같은 그런 것들 또 그런 요소들 때문에 자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초라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걸 열등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건 아주 정확히 잘 잡은 게 열등감이. 왜냐면 자신은 초라하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사회적 성취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개인적 성취가 높은 사람이라도 사실 그 가장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열등감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초라함이라고 해요. 자기를 초라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왜소하게 느끼고 초라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왜소하고 초라한 그 존재로서의 자신이 이렇게 그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챌까봐 자신의 초라함을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그 사람의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성취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저기 그 성취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초라한 요소들에 대한 것들이 뭐야 그것을 이렇게 그 자각하게끔 하는 요소들이 자꾸 드러나면 그걸 자꾸 억압하게 되는 거죠. 억압.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까봐.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그거는 원인이 사실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한 왜 그런가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아들러가 알아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런 걸 원인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사실 인간의 심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상당히 그런 열등감, 초라함 그런 것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 안에 있어. 그 안에 있는데 그런 것을 이기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가는 거죠. 예,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면서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불안하게 나는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 용기를 사람들에게 북돋아 준다 이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초라함, 위축감 같은 것들을 극복하게 이렇게 해주는 뭐 심리학을 이렇게 전개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뭐 개인 심리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왜 우리 초라함을 느끼느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전체적인 구조면에서는 칼융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조화 시켰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아쉬움은 있지만은 이분도 뭐 학문이라는 게 뭐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보면은 또 어, 어,
또 다른 관점에서 아쉬운 점들이 또 있는데 그런데 융이라는 분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 그거를 구조를 잘 짜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전개하는 우리가 이제 초월 통합 심리 형성 애니어그램을 구성을 해 나갈 때 칼융의 사고 체계가 상당히 기반이 돼주니까 이 부분을 대해서 이제는 강좌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융 들어가 보겠습니다. 융이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융은 어, 방탄소년단이죠. 방탄소년단은 이번에도 무슨 큰 상을 다 받은 것 같은데 뭐 방탄소년 BTS다 얘는. 근데 방탄소년단인도 어때요? 방탄소년단인도 여기 7명이잖아요. 7명. 7명.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 표현해준 게 이게 7개 차크라를 표현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방탄소년단은 7차크라.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것도 무의식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적으로 7차크라. 북두칠성. 7명을 만든 거는 뭐야? 이것이 원형적 표현이에요. 칠자크라 북두칠성이라는 개념이 원형적으로 집단 무의식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런 아이돌 그룹을 구성을 할 때 그 구성하는 프로듀서가 그 의식에 그 무의식에 집단 무의식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영감을 통해 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7명으로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는 이것도 집단 우리가 융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 원형이 발동을 한 결과로 이것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현상 같은 것들이 대부분의 문화 현상들은 사실은 어떤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집단 무의식에 있는 원형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2019년에 낸 앨범이 있는데 Map of the Soul, 그러니까 영혼의 지도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지도. 이것은 영혼의 지도.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해가지고 영혼의 지도. 이런 걸 요 제목하에서 책을 이 앨범을 냈는데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 그러니까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는 이게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어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거를 앨범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의 이름이 머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융의 영혼의 지도 이 책이에요. 융의 Map of the Soul, 바로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책이 이거 나와 있으니까 관심 가지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그 책을 번역이 돼가지고 영혼의 지도를 영혼의 지도 Map of the Soul 요게 바로 방탄소년단의 요 책과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 페르소나라는 말 자체도 융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창안해낸 말이기 때문에 요게 새로 조어한 게 아니고 원래 이 언어를 자기의 그 학문을 드러내는데 중요하게 사용했던 언어가 페르소나라는 말이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앨범을 만든 게 요 융심리학에서 페르소나가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으로 수용이 돼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앨범이 나온 거다. 그래서 융이 사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좀 더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했듯이 영혼의 지도 맵이 있다 그러네요. 맵.
그래서 융을 얘기할 때 우리는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고 아들러는 개인심리학의 창시자다. 그런데 융은 분석 심리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분석 심리학에 대한 책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석 심리학 그러니까 요 분석 심리학이라는 거죠. 칼 융의 심리학을 세상에 처음으로 널리 알린 책 분석 심리학. 요 책도 번역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융이 또 우리하고 이제 많이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융이 우리 도덕경도 읽고 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뭐냐면은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요게 이제는 독일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독일어는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뭐로 보면은 여동빈이라고 하는 여동빈의 태을금화 종지. 여동빈의 태을금화 종지를 융과 여기 나오면은 뭐냐면 그 융 혼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비렐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렐름 여기 보면은 그 CJ 융과 비렐름 그래서 융과 비렐름이 같이 공동 번역한 책에 번역을 할 때 이렇게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그러니까 요거를 황금꽃의 비밀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제 비밀로 번역해가지고 서양 사회에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동빈인데 텔그마 종지 이 책.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은 이 여동빈이라는 사람은 이 양반은 이제는 당나라 말기의 사람이에요. 당말. 이게 그 신선이에요, 신선. 그래가지고 여동빈 하면 아는 사람들은 막 잘 알죠. 신선에 대한 사상, 신선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 내단론의 내단론을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외단론 바깥에서 연금술적으로 이렇게 외단을 만드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근데 그것이 그 이론을 내단론으로 그러니까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그거가 주로 외단론으로 많이 활용을 했던 거를 내단론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우리 몸에 내단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지금 프로이드가 우리 몸에 리비도가 생긴다고 그래요. 리비도, 성적 에너지, 억압된 성적 에너지가 리비도가 발동한다. 할 때 제가 이 리비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쿤달리니라고 했죠. 쿤달리니. 근데 쿤달리니가 우리 동양에서는 이게 단이란 말이야. 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이드의 리비도는 쿤달리니, 그러니까 리비도는 에너지인데 성적 에너지야. 성적을 리비도야. 성적을 리비도라고 표현한 게 성적을 리비도의 원천이 쿤달리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성적을 리비도를 따르면 쿤달리니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죠? 에너지. 그러면 단의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를 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을 형성하는 기운, 그것이 리비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기를 응축을 해가지고 단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요 기 에너지를 응축을 해서 키워나간다. 그게 리비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 신선수련으로 보면 뭐예요? 리비도가 에너지 기라는 말이죠. 우리말에 기라는 말이야. 쿤달리니 에너지가 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가 이 단을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프로이드에게는 뭐가 없어요? 프로이드는 단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쿤달리니나 단과 같은 어떤 실체가 없이 그냥 프로이드는 성적 에너지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가 부족하다고 이런 점들이 약한 거죠. 바로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리비도라고 하는 거는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잘 잡았지만은 그 성적 에너지가
그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는 그 이치에 대해서는 프로이드적인 어떤 그런 단순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영성 공부한 사람들만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 리비도는 쿤달리니 에너지, 그러니까 쿤달리니와 단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프로이드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게 심리학자들의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에서는 이거는 프로이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단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내단이라고 그래요. 내단. 그래서 내단론. 그래, 내단. 그래, 내단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몸 안에 리비도를 발생시키는,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알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내단이다. 그러니까 알이 생성이 되는 걸 내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단론을 완성한 사람은 완성. 그래서 완성했다기보다는 이걸 구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회광반조 이론을, 그러니까 이 텔그마 종지의 핵심 사상은 회광반조 이론, 회광반조 이론을 통해 가지고 회광반조 빛이 돌아온다. 해강반조 이론. 해강반조 이론으로 해강반조 하면서 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쿤달리니 그 에너지가 발동을 하면서 내단이 성장해 나가는 이론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 혼자서 만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 스승이 있어. 스승. 그래서 누구냐? 종리권이라고 해서 종리권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거의 이 두 사람이 만든 이론이 스승과 제자 관계는. 그런데 되게 여동빈이 더 잘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동빈이. 그런데 종리권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실은 여동빈이. 그래서 이 텔그마 종지가 여동빈이 쓴 걸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우리 그 선도 계통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하네. 그래서 위대한 여조. 불교적인 이 양반이 또 불교를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조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동빈의 내가 그런데 이 텔그마 종지를 이렇게 The Secret of the Golden Flower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했겠죠. 독일어를 번역해가지고 서양권에 소개를 했다. 그러니까 융이라는 사람은 뭐에 관심을 많이 또 가진 사람은 연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융이 연금술. 그래, 연금술. 사실은 이 선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서양의 연금술은 동양에서는 선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양의 선도다. 동양의 선도. 자, 여기서 봤듯이 이분은 이게 보면은 이 양반은 뭐예요? 당시에 이 양반은 단순히 심리학적인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처럼 어떤 협소적인 의미에서의 심리학적인 거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프로이드처럼 이 양반은 상당히 영성 쪽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많았다, 영성에. 그래서 연금술, 선도. 하지만은 이분이 이거를 연금술이나 선도를 실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이 형성이 돼서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선도에서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사람이 젊어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흰 머리가 검어지고 빠진 이가 나고 구부러진 등이 바로 쓴다. 휘어진 등이 바로 이제 서진다. 이런 구체적으로 물질적 신체적으로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데 반해서 이 양반은 칼 구스타프 융은 뭐냐면 의식적인 측면을 보는, 심리적, 의식적.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죠. 마음의 이론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한 일, 이것도 반쪽 이론이구나. 이게 칼융이 서양의 연금술이나 선도를 접근을 할 때에 주로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음의 이론으로 이렇게 측면에서만 주로, 왜냐면 심리학자니까. 그렇게만 접근하니까 제가 볼 때는 역시 그 마음과 몸을 분리시킨 개념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양반은, 그런데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런 거에 아예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원래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그러면은 뭐야? 자, 심리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을, 영성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영성 개발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정신병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성 이렇게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 그 체험하는 현상들이 심리학자가 볼 때는 신경증이야, 정신불안장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 영역이 아니라고.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은 문을 탁 닫아 걸어버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영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야? 영성 개발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또 심리학을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경계가 최근에 와서는 많이 무너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심리학자들은 나는 사이언스 하고 있어, 나는 과학이야, 나는 과학하고 심리학을 하고 있는, 사이언스 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그런 체험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그 쳐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 다 사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융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바로 그와 같은 영성과 심리의 사이에 그 간극을, 이 양반은 양 측면을 다 넘어들었었다네. 심리와 영성 사이를, 영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연구를 했는데, 주로 뭐야? 그것을 심리, 영성 하면은 어때? 육체와 무관하잖아요. 사실은 육체와 무관한 심리 영성이라는 측면을 했으니까 사실은 육체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연금술이나 선도는 육체에도 관심이 있단 말이야. 몸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는 부족하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어쨌든 심리와 영성을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자신들은 소위 과학을 한다고 떠버리면서 그렇게 영성을 배격하고, 또 영성가들은 자기들은 영적 세계를 추구한다면서 심리적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 그런 것들을 넘나들면서 이걸 했다는 측면에서는 칼 구스타프 융이 뛰어나다, 탁월한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연금술이나 선도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신화, 종교도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화, 종교. 제가 주로 이 빈모말싸가정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제가 신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종교 얘기도,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경전들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해석했고, 그 다음에 신화도 제가 굉장히 많이 원용을 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신화 종교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우리가 꿈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꿈을 꿀 때, 그 꿈이, 보통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억압된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제 꿈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건데, 칼 융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원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무의식이라고 딱 하지 않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 이건 아주 탁월한 거죠.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집단 무의식의 어떤 그런 경험 체계들, 인류가 겪어왔던 경험,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경험적인 요소들 중에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요소들이 어떤 그 상징과 심볼 체계로 구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꿈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꿈들이 상당 부분이 어떤 신화적 원형 같은 걸 반영을 하면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 안에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원형들, 그거는 뭐 동양 서양과는 차별이 없어요. 그 원형이 동일한 원형들이 이제 드러난다. 그래서 이분이 원형론자, 원형, 아키타입이란 말도 또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집단 무의식 안에 원형이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머니, 우주의 아버지, 뭐 이런 소년, 뭐 이런 뭐 이런 아이, 뭐 이런 아이의 원형, 영웅의 원형, 이렇게 원형이라는 개념들을 이분이 또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들 자체가 뭐냐면은 단순히 현재 이렇게 심리학적뿐만 아니라 영성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은 이 이론들을 구축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영혼의 지도, 지금 그렇잖아요. 융의 영혼의 지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인간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아 실현한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정밀한 원리를 구성을 해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하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융의 원리, 융의 융이론 하면은 이렇게 영혼의 지도, 이 영혼의 지도라는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림을 거기에 이제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요 그림이라고 그래요. 요 그림. 그래서 그 융은 뭐라고 이제는 하냐는 거냐면은 여기 캔일버 칼융, 저는 뭐냐면 통합 영성, 이렇게 홀론홀라키적인 어떤 발전 과정, 성장 과정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캔일버, 나중에 이제 캔일버를 제가 또 이제는 깊이 또 다룰 거니까, 이건 사실 칼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캔일버도 있는 거예요. 캔일버 칼융 에고 통합 영성 심리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은 융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게 융의 영혼의 지도라고 하네. 융의 영혼의 지도. 그럼 뭐냐? 일단은 이걸 분명히 이거 가져야 되는 게 본래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작이. 근데 본래작이는 여러분 안에 깊숙이 잠재돼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무의식의 중심이야. 본래작이는 무의식의 중심인데 이 본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성철씨는 강의할 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사실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셀프, 아이엠니스라고 하는 아이엠니스, 바로 나, 이게 스스로 있는 나란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나, 이 나가 본래 자기가 무의식의 중심이다라고. 그런데 그 무의식은 뭐야? 무의식은 크게 여기 보면은 개인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고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개인 무의식 있죠? 개인 무의식 양조이. 그래 셀프잖아, 셀프. 여기 이걸 참나라고 했는데 참나라고 많이 번역하기보다는 저는 본래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참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여러분들이 윤홍식 씨의 홍익학당 거기에 보면 거기서 참나라는 말을 자꾸 쓰잖아요. 그때 그 참나, 거기서 쓰는 참나는 요 본래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래자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홍익학당에서 얘기하는 참나가 본래자기예요. 그러니까 융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거는 개인 무의식, 그리고 요 밑에는 집단 무의식이 되는.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 아래에 집단 무의식이 있는 거죠. 거대하게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 그 중심에 본래자기가 있어가지고 본래자기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운동.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가 있다. 근데 운동하는 게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칼융은 그걸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냥 평면적 구조를 얘기한 겁니다. 자,
본래 자기가 우리의 의식과 의식의 표층이고, 개인 의식이 그 다음 층이고, 더 깊은 의식은 집단 무의식인데, 그 집단 무의식 아래 그 가장 깊은 곳 중심에는 바로 본래 자기가 발동을 하고 있다. 그게 나다. 그게 참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참나라는 말은 제가 볼 때 많이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홍식 씨의 홍익학당에서 얘기하는 참나는 잘못된 개념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개념이 아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본래 면목,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게 맞아요. 본래 자기. 왜냐면 이것은 어떤 한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본래 자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본래 자기와 여러분의 본래 자기가 다 같아. 그거를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게 본래 자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본래 자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에고라는 게 또 있다는 거지. 에고. 자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있고 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무의식 중심에 본래 자기가 있고, 또 그 중심을 벗어난 표층에 뭐예요?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집단 의식, 그러니까 개인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그러니까 이건 자아는 나죠. 그러니까 본래 자기는 뭐예요? 인류 공통의 핵심이 본래 자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참나가 본래 자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개인의 참나가 자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공통의 본래 자기가 개체 분화가 돼가지고 나갈 때는 자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가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참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본래 자기는 인류 공통의 그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참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있네, 발전해. 그러니까 자아가, 에고가 본래 자기를 향해서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에고가 자기를 향해서 가는 과정. 네. 자, 여러분의 개체 에고죠. 개체 에고가 본래 인류의 공통의 본래 자기로 가는 이 과정이 근원자기라고 그래요. 본래 자기는 근원자기인데, 본래 자기로 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자아실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본래 자기를 통해서 개별하고 하고 개성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본래 자기가 되면서 개성화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는 건 뭐예요? 여럿이다는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본래 자기로 가지만은 본래 자기로 하나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본래 자기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성화, 개별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인류 공통의 본래 자기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일이잖아요. 이게 일 하나란 말이야. 하나인데 우리는 뭐야? 자는 다잖아, 지금 다. 왜?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류는 여럿이잖아. 70억이잖아요. 근데 갈 때에 본래 자기로 갈 때 본래 자기로 흡수가 돼서 하나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로 돌아가면서 또 개성화가 되는 거니까 다즉일 일즉다로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개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개성화 개별화 과정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자기라고 하는 것을 참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참나는 뭐예요? 자아죠, 사실은. 에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고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참나는 뭐야? 참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개별화된 자아로서의 참나는 어떻게 돼? 개성화시키고 개별화된 참나는 어떻게 돼? 자아실현 과정을 통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를 죽여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에고는 특정 시점까지 본래 자기로 들어갈 때까지는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홍식 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에고는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데 에고는 소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영성가들이 에고를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 주장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가들이 많은 영성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영성가들 대다수 영성가들은 심리적 단계를 넘질 못한 영성가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자신은 영성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심리적 단계도 올라오지 못한 영성가들이 영성가 행세를 하면서 자아소멸을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에고는 이게 에고란 말이에요. 에고가 이렇게 올라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고를 성장하기도 전에 죽인다. 자, 뭐예요? 우리가 아이가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결혼할 때까지가 성장 과정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기 가정을 이룰 때까지.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아이가 결혼 자체가 자아소멸 과정이야. 결혼했을 때가, 할 때가. 그거는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에고를 중간에서 죽여버리면은, 소멸시키자고 한다면은, 그건 뭐야? 싹을 없애버리는 거 아니야? 싹을 없애는 거 아니야? 싹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건 뭐예요? 자기 붕괴를 가져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붕괴. 그렇죠? 자아를 소멸을 해버린다면은 어때? 자아 성장이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자아 소멸은 궁극적 측면에서, 궁극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궁극적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인간들이 자아 소멸을 자꾸 하자고 한다면은 그건 영성가들의 오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런 착각을 일으키냐? 본래 자기와 본래 자기의 특성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자기는 집단 무의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나야, 그냥. 근데 인간은 70억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그런 본래 자기로 들어가면 70억이 다 돌아가서 하나로 돌아가는 거냐? 하나로 돌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로 돌아가면서 또 다가 되는 거야. 다 그 자체를 특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이 개성화되고 개별화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 발전 과정은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면 참자아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참자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자는 참나야, 이게. 본래 자기는 우주의 근원의 나고, 이거는 근원의 나고, 본래 자기는 근원의 나고,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지만은, 이거는 이 참자아의 성장과 개성화를 통해서 본래 자기도 자기 인식에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상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과정에 들어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참자를 성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본래 자기가 있으니까 이 참자는 소멸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는 소멸되면 안 돼요. 성장시켜줘야 돼. 북돋아주고 통합시켜주고 성장시켜야지. 여러분 자아가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여러분은 외소화되고, 소멸된다는 건 뭐야? 그럼 자꾸 여러분은 외소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러가 얘기하는 대로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야. 자꾸 그런 개념으로 나갈 때는. 그게 아니고 강화시켜줘야 돼. 참자를 강화시켜주고 북돋아줘야 되고 통합으로 나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를 우리가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또 그 과정에 대한 리디자인이 좀 필요하다. 맵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는. 그런 점에서 칼 구스타프 융은 그 구조를 아주 잘 집어낸 거죠. 왜? 본래 자기가 있고 에고가 있다. 그래서 에고가 본래 자기로 되는 이 과정, 그 과정이 흡수되는 게 아니고 흡수되면서 개별화되는 괴성화 과정이고 이것이 자아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칼융이 정확하게 이치를 짚어냈기 때문에 칼융이 굉장히 뛰어난 심리학자고 영성가다. 저는 평가를 한다. 이거는 참, 이 양반은 이 지점을, 미세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가지고, 참 잘하는 걸 잘하는 에고는 소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소멸돼야 되는 게, 그러니까 소멸돼야 되는 건 없어요. 단지 통합돼야 되는 게 있는 거지. 통합이고 소멸이야. 그런데 소멸이 그냥 소멸이 아니라 통합되면서 소멸되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영성가들은 또 어때? 너무나, 잘못된 또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영성가들이 대개 이렇게 가다가 많이 무너지는 이유가 이게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칼륨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